제가 하고 있는 일은 트레킹 전문 여행사에서 유럽 알프스 지역이나 히말라야,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지역, 주로 높은 고산 지역 트레킹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손님을 모시고 해외 트레킹 지역까지 안내해 드리는 인솔자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박진형이고요. 비건을 시작을 한 지는 201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4년 정도 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수질 환경 쪽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직종에서 종사를 하면서 경험을 쌓던 와중에 이직을 잠깐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어렸을 때 음악 시간에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영화를 보여주셨는데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였어요. 그게 알프스를 배경으로 이제 나오는 음악 영화인데 그거를 봤던 기억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뇌리에 박혀 있어가지고 해외여행을 그 전까지는 한 번도 해보질 않았는데 그냥 알프스가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작정 인터넷으로 이제 알프스 트레킹을 막 검색을 한 거예요. 알프스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이제 몽블랑이라는 산인데요. 몽블랑 주변을 도는 그 뚜르드 몽블랑이라는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그 길을 너무 걷고 싶은 나머지 그냥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텐트 하나 들고 배낭에다가 이제 그렇게 꾸려가지고 그냥 떠난 거예요. 근데 이제 유럽에 체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그 쉥겐 조약이라는 그 EU 국가 내에서 통용되는 조약 때문에 3개월 이상은 체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2주 정도는 알프스 트레킹을 하고 나머지 기간은 알프스에서부터 시작되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서 스페인까지 걸어가는 좀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고 그냥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비건이라는 것도 그 길 위에서 알게 되고 결국엔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트레킹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거예요. 해외 트레킹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보게 되었어요. 혹시 해외 트레킹을 하는 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데 트레킹 전문 여행사가 있으면은 트레킹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있지는 않을까 하게 되면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알게 되었고요. 합격이 되어서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어요. 네. 그 고등학생 때 이제 양쪽에 폐 수술을 했었어요. 폐활량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등산 같은 것도 그런 이유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뭐 건강한 음식 같은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비건이라는 거는 사실은 잘 몰랐고요. 채식을 하면은 뭔가 몸이 좀 좋아진다는 그런 정도만 알고 있었지 저도 여행을 가기 전까지는 단백질 보충은 당연히 고기에서 받아야 되는 거고 닭가슴살과 샐러드를 먹지 샐러드만 먹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행을 하다가 이제 여행 경비가 들어있는 체크카드가 갑자기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 수중에 있던 돈이 앞으로 2달은 더 해야 되는데 30만 원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산티아고 순례길까지 한 2달은 더 걸어가야 되는데 3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여행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한국을 돌아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랑 같은 길을 걷고 있던 외국인 비건 친구가 2명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제 소식을 듣고 여행은 꼭 돈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다. 채식으로 우리는 유럽에서 물가가 비싸다는 스위스에서도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썼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일단 돈이 없으니까 선택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캠핑을 하고 이렇게 걸으면서 이제 채식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채식을 먹었을 때 몸이 변하는 거를 바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먹는 식단을 먹으면서부터는 고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에너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몸도 굉장히 가볍고 쉽게 지치지도 않고 하루에 보통 25km 걸으면은 녹초가 돼가지고 뻗었는데 30km를 걸어도 힘은 그대로 남아있는 특이한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도대체 이게 채식이 단백질 보충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런 내 몸의 컨디션이 이렇게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여러 가지 책이나 아니면은 뭐 논문 같은 거나 아니면 해외 그런 강연 같은 거를 찾아보면서 자연식물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실천을 하면서 제가 비건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된 뭔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은 굉장히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질문이기는 해요. 왜냐면 저는
가이드를 하는 사람이고 손님의 안전을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더군다나 손님의 먹는 음식이나 수면이나 건강 상태나 그런 모든 거를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손님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먹었던 입에 잘 맞는 음식을 제공해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채식을 했을 때 몸이 좋아졌다고 해서 손님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권해 드리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저도 이제 비건이지만 그런 손님들 앞에서 제가 비건이라는 거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그런 말을 혹시라도 드렸다가 우리 안전을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가이드가 마르고 힘도 없어 보이는데 풀밖에 안 먹는다고? 라고 하면은 굉장히 난감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손님들 앞에서는 저도 맛있게 음식을 다 먹거든요. 근데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산행을 했을 때 제 몸은 굉장히 무겁고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데, 그건 손님들도 마찬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걷는 가이드들이나 현지 스태프들이 이제 어떤 음식을 먹는지를 유심히 봤어요. 그분들은 저희들에게 고기나 맛있는 반찬을 제공을 해주지만 그들이 실제로 먹는 거는 밥이랑 그냥 시금치 같은 그런 것만 산더미처럼 쌓아가지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손님들에게 고기를 드시는 거는 좋지만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 과일을 좀 더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물론 고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고기 음식 많이 해서 제공을 해드리지만 그 반대로 죽이나 그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채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니까 손님들의 컨디션이 더 좋아지는 거를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를 믿고 오시는 손님들한테는 채식에 가까운 요리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반응은 굉장히 좋았고요. 네. 비건이라는 걸 알기 전에 4년 그 전으로 제 몸을 돌아가면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화를 잘 못 시켰어요. 음식을 먹으면은 대장기관이 안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몸에 토피까지는 아닌데 그 건선이라고 해서 좀 간지러운 증상, 몸이 건조한 것도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안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채식을 하게 되면서 주로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먹게 되니까 화장실에서 그런 보내는 시간도 굉장히 짧아지고 굉장히 속이 편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건을 하기 전과 지금 비교했을 때는 저는 몸이 완전히 변화된 게 느껴져요. 체중도 그렇고 그런 몸에 간지러운 이런 거나 아니면 이제 화장실에 대한 고민 같은 거는 완전히 사라진 상황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현미밥을 가장 좋아해요. 그 여행을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자연식물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 황성수 박사님의 그 채널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현미 쌀을 불려가지고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실천을 했는데 너무 제 몸에는 잘 맞았어요. 그 서울 인사동에 있는 한과채라는 이제 채식 뷔페예요. 거기는 주로 이제 메인이 되는 그 재료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이제 신선 나물이거든요. 현미밥이랑 나물이랑 그리고 된장국, 그 사장님이 직접 이렇게 손수 만든 그런 반찬들이 제공이 돼요. 해피카우라는 어플이 있는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베지테리언들을 위한 식당 소개해주는 어플이거든요. 거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일하게 최고 등급을 받은 식당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전 세계 어딜 가서도 굶어 죽질 않을 거예요. 나는 비건인데 고기 먹었네? 망했다.